장례식 날 밤 11시 상복을 입은 여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남편이 서류를 던졌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사람 죽였어. 우리 회사 망하기 직전이야. 시어머니가 여자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이것도 내놔. 빛이 팔찌를 잡아당기는 순간 피부가 찢어지며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시골뜨기 주제에 우리 집안 망치려고 작정했지. 쓰레기 봉투 2개가 현관 앞에 던져졌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나가. 문이 쾅 닫혔죠. 하지만 나흘 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쫓아낸 며느리가 8천억 원 프로젝트의 최종 발주처였다는 것을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5년 전 가을 서울 코엑스 건축 박람회였습니다. 27살 윤지우가 조용히 각 부스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한 부스 앞에서 지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반 스페이스라는 작은 인테리어 스튜디오. 참신한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죠. 안녕하세요. 관심 있으세요? 32살쯤 돼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어요. 최성훈이라고 명함을 건넸습니다. 지우가 모형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 내력벽 위치가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요. 하중 분산을 고려하면 성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 건축 전공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 알아서요. 지우가 얼굴을 붉혔죠. 정말 정확한 지적이세요. 성훈이 환하게 웃었어요. 혹시 명함 있으세요?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연락처라도.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번호를 알려줬어요. 석 달 후 겨울날 커피숍에서 둘이 만났습니다. 성훈이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말했어요. 지우 씨, 전 제 실력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누구 도움 없이요. 그의 눈빛이 반짝였죠. 요즘 주변 보면 다들 부모 찬스로 성공하잖아요. 전 그런 거 정말 싫어해요. 지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친구들도 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끼리 모이면 맨날 금수저들 욕하거든요. 성훈이 웃었어요. 지우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그냥 아버지 일 조금 돕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또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성훈의 스튜디오 오픈 파티, 지우도 초대받아 갔죠.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전 서준혁이에요. 성훈이 비즈니스 파트너죠. 아, 네. 윤지우예요. 준혁이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지우 씨는 무슨 일 하세요? 그냥 아버지 일 조금 돕고.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지방대 나왔어요. 준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가 성훈에게 다가가 속삭였죠. 형, 여자친구 좀 레벨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 다들 명문대 출신들이잖아. 성훈이 잠깐 지우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었어요. 파티가 끝나고 성훈이 지우를 집까지 바래다 줬어요.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지우야, 응?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근데 솔직히 친구들 앞에서 내가 좀 부담스러워. 지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준혁이나 다른 친구들은 다 명문대 나오고 업계에서 인맥도 있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너는 말도 별로 없고 학벌도 그렇고. 미안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성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있잖아. 우리 결혼하면 말이야. 응? 내 집안이나 배경 같은 거 내 친구들한테 굳이 말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살자. 지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 비교하잖아. 누구 아버지가 뭐 한다. 누구는 어디 나왔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 둘이서만 잘 살고 싶어서. 성훈이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는 길, 지우는 지갑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대한건설 회장 윤창석,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외동딸 윤지우. 지우는 명함을 다시 지갑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죠. 괜찮아. 성훈이가 성공하면
그때 말하면 돼. 하지만 지우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4년 후 자신을 얼마나 깊은 고통으로 몰아넣을지. 1년 후 가을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성훈이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지우야, 결혼하자.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 윤창석이 지우를 서재로 불렀어요. 지우야, 내 능력을 숨기고 사는 게 행복이냐? 아빠, 전 괜찮아요. 사랑하니까요. 윤창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명심해라. 넌 실력 있는 건축가야. 내 자신을 잃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건 가져가라. 아버지가 봉투를 건넸어요. 만약 힘들 때가 오면 열어봐라. 결혼식이 끝나고 석 달 후 시댁을 처음 방문했어요. 시어머니 장미숙이 차를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지우야, 대학 어디 나왔어? 지방에 있는 작은 학교요. 미숙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에휴, 우리 성훈이가 고생이네. 서울대 나왔는데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아버지는 건설 쪽 일하세요. 건설? 인부? 미숙이 코웃음 쳤어요. 그래서 피부가 그렇게 거무튀튀한가 봐.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학자 집안이야. 그런데 며느리가 시골 출신이라니. 그날 밤 신혼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혼자 울었습니다. 지갑에서 아버지 명함을 꺼내봤어요. 대한건설 회장 윤창석. 지우는 명함을 다시 숨기고 아버지가 준 봉투도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조금만 참자. 성훈이가 성공하면 달라질 거야. 결혼 1년 차가 됐습니다. 어느 날 성훈이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여보, 밥 먹었어? 응, 회사에서 먹었어. 성훈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음 주에 회사 창립 2주년 파티 있어. 나도 가도 돼? 성훈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들 업계 사람들이라 좀 딱딱할 거야. 다음에 가자.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2년 차 봄이었습니다. 성훈의 회사에 새로운 협력 디자이너가 합류했어요. 이수진 29살. 어느 날 저녁 성훈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야, 오늘 새로운 디자이너 진짜 대단해. 밀라노에서 MBA 하고 왔대. 게다가 아버지가 동산건설 회장이래. 지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근데 전혀 티 안 내더라. 겸손하고 너도 배워. 그렇게 똑 부러지게 말하는 거. 지우는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카페에서 친구 한소희를 만났어요. 소희가 지우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야, 윤지우, 너 왜 이렇게 말랐어? 그냥 요즘 입맛이 없어서. 너 정신 차려. 소희가 테이블을 탁 쳤어요. 넌 건축대전 3년 연속 수상자였어. 25에 건축사 땄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집에서 빨래나 개고.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나서면 성훈이가, 남편이 위축된다고? 그게 사랑이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 능력 자랑스러워하는 거야. 넌 몰라. 성훈이는 너 카이스트 수석 졸업했어? 교수님들이 너 얼마나 아꼈는데. 근데 지금은? 소희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내 자신 잃어버리고 있어.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렀죠. 지우야, 제발 정신 차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을게. 성훈이가 안정되면. 소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너 후회할 거야. 그날 밤 지우는 아버지가 준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열어보지 않았어요. 다시 서랍에 넣었죠. 아직은. 아니야. 지우는 몰랐습니다. 이 순간들이 쌓여서 결국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는 거요. 결혼 2년 차 성훈 회사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대형 호텔 리모델링 공모전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일주일 앞둔 날, 성훈은 밤새 설계안을 작업하고 있었죠. 새벽 3시 지우가 물 한 잔을 들고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지우가 무심코 책상 위 도면을 봤어요.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이 하중 계산이. 응? 뭐? 지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 건축 알아? 아니, 그냥 아빠가 건설 회사 다닐 때 조금 본 적 있어서.
아, 그래. 뭐가 이상해 보였어?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너무 피곤해서. 지우는 침실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층 하중이 2층 기둥으로 제대로 분산이 안 돼. 저러면 안전성 심사에서. 하지만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공모전 발표일 저녁 8시 성훈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창백했어요. 탈락했어. 뭐라고? 하중 계산 오류래. 안전성 기준 미달이래. 성훈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말했더라면. 일주일 밤새서 준비했는데 준혁이도 완전 멘붕이고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만 깨물었죠. 며칠 후 회사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우도 함께 갔어요. 이수진이 성훈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제가 아이디어 하나 있는데요. 오, 뭔데요? 수진이 노트북을 펼쳤어요. 화면에는 복합문화시설 설계안이 있었습니다. 지우의 눈이 커졌어요. 저건 내가 3년 전에 이렇게 하면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성훈이 감탄했어요. 오, 수진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준혁도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명문대 출신은 달라. 지우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설계안은 지우가 예전에 성훈에게 보여줬던 스케치북 속 아이디어였거든요. 지우야, 어떻게 생각해? 성훈이 물었습니다. 좋은 것 같아, 그치? 수진 씨 아이디어 정말 좋지? 지우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지우야, 응? 너도 수진 씨처럼 좀 적극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당당하게. 응, 아, 미안. 내가 너무 비교했나? 성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솔직히 너도 뭔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성훈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3년 전 지우가 그렸던 스케치북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복합문화시설 설계안 윤지우. 수진이 오늘 발표했던 그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거 내가 그린 거야? 취미로? 성훈이 3년 전에 물었었죠. 지우는 스케치북을 꼭 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혼자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참자. 이제 그만. 하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성훈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지우야. 큰일 났어. 뭐? 클라이언트 세 곳이 계약 취소했어. 공모전 탈락 소식 듣고 성훈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회사가 망할 것 같아.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우야, 미안한데 당분간 생활비 좀 아껴 써야 할 것 같아. 응, 그리고 혹시 내 아버지한테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건설 쪽 일하신다고 했잖아. 혹시 돈 좀. 우리 아버지는 그냥 평범해도 괜찮아. 2천만 원만. 제발. 성훈이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볼게. 고마워, 지우야. 역시 너밖에 없어. 성훈이 회사로 나간 후 지우는 지갑에서 아버지 명함을 꺼냈습니다. 대한건설 회장 윤창석. 지우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명함을 다시 숨겼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참자. 며칠 후 지우는 몰래 자신의 예금을 해지했습니다. 2천만 원. 결혼 전 아버지가 준 돈이었어요. 여보, 이거 내가 모아둔 거야. 성훈이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진짜? 너 이렇게 모아뒀어? 응, 써. 고마워, 지우야. 내가 꼭 성공해서 100배로 갚을게. 성훈이 지우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어요. 그 돈으로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도 팔아버렸다는 걸. 그날 밤 지우는 아버지가 준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지우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힘들어하고 있을 거야. 내가 너 자신을 숨기고 살고 있을 거야. 하지만 명심해라. 내 능력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당하게 밝혀라. 그게 진짜 사랑이다. 아빠가. 지우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4년 차 늦은 봄이었습니다. 지우는 카페에서 소희를 만났어요. 지우야,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어 보여.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소희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넌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무슨 말이야? 너 카이스트 수석이야. 건축대전 3년 연속 수상자였고, 근데 지금은? 소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누군지 기억해. 제발. 소희야, 나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야. 넌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어. 알아. 근데 어떻게 해? 이미 4년이나 지났는걸. 늦은 게 아니야.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찾아. 약속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그날 밤 신혼집 서재, 성훈이 밤늦게까지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몰래 서재 문을 열었어요. 책상 위에 도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우가 가까이 다가가 도면을 봤어요. 또 하중 계산이 잘못됐어. 지우는 조용히 연필을 들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기 시작했죠. 뭐해? 지우가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성훈이 서 있었어요. 아, 여보, 그냥. 성훈이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도면 만지고 있었어? 미안해. 청소하다가. 성훈이 도면을 확인했어요. 이거 내가 수정한 거야?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 건축 알아? 진짜로? 아니, 그냥 아빠 회사 다닐 때 조금. 성훈이 지우가 수정한 부분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맞네. 내가 놓친 부분이야. 정말? 근데 왜 진작 말 안 했어? 성훈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넌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바로 그때 지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지우 씨, 김동진입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현장 사고예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세요.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보, 아빠가 쓰러지셨대. 같이 가자. 뭐, 지금? 성훈이 시계를 봤습니다. 나 내일 중요한 미팅 있어. 아침 일찍 프레젠테이션인데 제발 같이 가자. 병원은 혼자 가도 되잖아. 나 이거 놓치면 안 돼. 정말 중요한 거야.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어요. 병원 중환자실, 아버지 윤창석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김동진 전무가 지우를 맞았습니다. 현장 사고였습니다. 무너지는 비계 밑에서 직원을 구하시다가 아빠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이 고비라고. 지우는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지우예요. 윤창석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지우야, 넌 실력 있는 건축가야. 내 자신을 잃지 마라. 심전도 기계의 삐소리가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사랑한다. 삐, 심전도가 평평한 선이 됐어요. 아빠, 아빠. 지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1시간 후 지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성훈이었습니다. 여보, 장인어른 어떠셔? 돌아가셨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내일 아침에 갈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우는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소희가 달려왔습니다. 지우를 꽉 안아줬어요. 지우야, 괜찮아. 내가 있잖아. 지우는 소희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장례식장. 지우는 혼자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오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장례식장 밖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거칠게 생긴 사람들 5명이 난입했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현장 붕괴로. 지우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대한건설 회장이 안전규정 무시했대요. 보상금 받을 때까지 안 물러나요.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김동진 전무가 지우를 막아섰습니다. 지우 씨, 여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지우는 빈소를 빠져나와 핸드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어요. 대한건설 회장 급사, 현장 안전 논란, 유족들,
수백억 배상 소송 예고, 댓글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건설사는 피해자분들 불쌍. 지우는 핸드폰을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장례식 당일 지우는 혼자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어제 저녁에 터진 뉴스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저 회장 안전규정 무시했다며? 수백억 소송이면 회사 망하는 거 아냐?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전 10시 성훈이 도착했어요. 준혁과 함께였습니다. 지우야, 왔어? 미안, 회사 일이 너무 급해서. 성훈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준혁이 지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뉴스 다 봤어요. 장인어른이 그런 일을.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 우리 회사 클라이언트들한테 전화 왔어요. 벌써 계약 취소 3건. 성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럴 줄 알았어. 오전 11시 시어머니 장미숙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나 사돈 어른이. 미숙이 빈소를 둘러봤어요. 근데 조문객이 왜 이렇게 없어? 뉴스 때문에 다들. 에휴 역시. 미숙이 혀를 찼습니다. 장례식장 복도 성훈, 미숙, 준혁이 모여 서 있었어요. 성훈아, 이거 큰일이야. 미숙이 속삭였습니다. 수백억 소송이라며? 우리까지 엮이면 어떡해. 어머니, 아직 장인어른 장례식도 안 끝났는데. 그래서 더 빨리 정리해야지. 너 회사 망하면 어쩌려고? 준혁이 끼어들었어요. 형, 솔직히 형수님이랑은 이제. 준혁아, 형, 현실을 봐요. 벌써 클라이언트들 전화 끊고 있잖아요.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11시 신혼집 거실 성훈, 미숙, 준혁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탁!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가 던져졌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성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이혼하자. 지우의 숨이 멎었어요. 내 아버지가 사람 죽였어. 뉴스 다 봤어. 우리 회사 망하기 직전이야. 다 내 아버지 때문에.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시골뜨기가 우리 집안 망치려고 작정했지.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야. 미숙이 지우에게 다가왔어요. 넌 이제 남이야. 이것도 내놔. 미숙이 지우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빛이 팔찌를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이건 엄마 유품이에요. 놔주세요. 공동재산이야. 넌 아무것도 가질 자격 없어. 미숙이 억지로 팔찌를 빼앗았습니다. 팔찌고리가 피부를 긁으며 찢어졌어요.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성훈이 서류를 지우 앞으로 밀었습니다. 도장 찍어. 재산분할 포기, 위자료 포기. 지우가 손목을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4년이었잖아. 4년? 성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넌 4년 동안 뭐 했어?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그게 다였잖아.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미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시골로 돌아가든지 알아서 해. 우리 눈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 쾅! 문이 닫혔습니다. 지우는 봉투를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손목에서 피가 계속 흘렀지만 지우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공원 벤치, 지우는 비를 맞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봤어요. 23,000원. 핸드폰은 요금 미납으로 정지. 카드는 전부 정지. 지우는 지갑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찜질방 12,000원 내고 입장했습니다. 거울 속 처참한 자신의 모습, 손목의 상처에서 피가 아직 맺혀 있었어요. 지우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윤지우, 넌 대체 누구야?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아직 몰랐어요. 나흘 뒤 모든 게 뒤집힐 거라는 걸. 오전 9시 찜질방 밖. 지우는 손목에 붕대를 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갑에 남은 돈은 11,000원.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차 문이 열리고 김동진 전무가 내렸습니다. 지우 씨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네요.
지우가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전무님, 어떻게 타세요?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차 안. 동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은 모든 걸 아셨어요. 네, 지우 씨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능력을 숨기며 사는지 다 아셨습니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준비하신 겁니다. 지우 씨를 지킬 준비를요. 강남, 대한건설 본사 비밀 회의실, 동진이 태블릿을 켰어요. 먼저 이것부터 보세요.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박성호 부사장이 어제 장례식장에 난입했던 가짜 유족들과 만나고 있었어요. 이게 어제 장례식장의 그 사람들 가짜입니다.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성호 부사장이 고용한 배우들입니다. 회장님 돌아가신 후 권력 장악하려고 언론 조작을 벌인 겁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동진이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3년 전 주식 양도 계약서입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양도인 윤창석, 양수인 윤지우, 대한건설 지분 100%. 회장님이 3년 전부터 모든 지분을 지우 씨께 넘기셨어요.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지우 씨가 대한건설 지분 100% 보유자입니다. 지우 씨가 대한건설 회장입니다. 지우는 서류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동진이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회장님이 남기신 편지입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지우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곁에 없겠구나. 3년 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 자신을 숨기기로 했을 때 아빠는 너무 아팠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의 능력을 숨기라고 하지 않는다. 자랑스러워한다. 그래서 준비했다. 내가 혼자서도 설 수 있게. 지분은 이미 내 것이다. 동진이가 도울 것이다. 명심해라. 넌 실력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건축가다. 더 이상 내 자신을 숨기지 마라. 당당하게 내 이름으로 살아라. 아빠가... 지우의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빠... 지우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진이 물었습니다. 지우 씨, 복수하고 싶으세요? 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서두르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동진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들이 가장 간절할 때를 기다려야 해요.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방법으로. 지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동진이 지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들이 이긴 줄 알고 방심할 때, 그때 모든 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으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알겠어요. 동진이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대한건설 회장 윤지우. 지우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손가락으로 자신의 이름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윤지우. 네. 이제 당당하게 윤지우로 사시는 겁니다. 지우는 명함을 꼭 쥐었어요. 지우 씨, 준비되셨습니까? 지우가 고개를 들어 동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어요. 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2개월 후 성운의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반스페이스 최성운 대표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대한건설 프로젝트 팀입니다. 성운의 눈이 커졌어요. 신도시 8천억 재개발 프로젝트 입찰에 관심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1차 서류 통과하셨습니다. 최종 프레젠테이션에 초대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성운이 소리쳤어요. 준혁아, 우리 살았어. 준혁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형, 무슨 일이에요? 대한건설 프로젝트 8천억짜리. 진짜요? 와, 둘이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2주 후 최종 프레젠테이션 전날 수진이 성운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대표님,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릴게요. 오, 수진 씨. 수진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복합문화시설 설계안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심사위원들이 감동할 거예요. 성훈이 감탄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대단하세요. 준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명문대 출신은 달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설계안이 4년 전 지우가 그렸던 것이라는 걸. 프레젠테이션 당일 대한건설 본사 대회의실 성훈, 준혁, 수진이 정장을 차려입고 입장했습니다. 떨리네. 괜찮아. 우리 설계안 완벽해. 문이 열리고 심사위원들이 입장했어요. 김동진 전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앉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정장 차림의 여자가 들어왔어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지우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건설 윤지우 회장입니다. 성훈의 입이 벌어졌어요.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우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다들 놀라신 것 같네요. 제 남편이었던 분과는 2달 전에 잘 이혼했죠. 동진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대한건설 조직도가 나타났어요. 최상단 회장 윤지우, 성훈이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말도 안 돼. 넌 시골 출신. 시골 출신? 지우가 웃었어요. 전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고졸, 전 카이스트 건축학과 수석 졸업입니다. 25에 건축사 자격증 땄고요. 건축대전 3년 연속 수상자였습니다.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4년 동안 우릴 속인 거예요? 속인 게 아니라 숨긴 거죠. 지우가 성훈을 쳐다봤어요. 누가 부탁해서요? 성훈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자, 그럼 발표 들어볼까요? 성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중간에 끊었어요. 잠깐만요. 이 하중 계산 틀렸는데요? 뭐, 3년 전 호텔 공모전 때도 같은 실수하셨잖아요. 제가 그때 말하려다가, 전 그냥 청소하던 사람이었죠. 성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우가 수진의 아이디어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 이 설계한 말이에요. 스크린에 지우의 4년 전 스케치북 사진이 떴어요. 제 거예요. 남편이 취미로 그린 거냐고 하던 그 스케치북.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우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어반 스페이스 프로젝트 탈락입니다. 성훈이 일어섰어요. 지우야, 제발. 우리 상연. 4년 동안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그게 다였다고 하셨죠. 맞아요. 그게 다였어요. 당신들 눈에는. 지우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전 4년 동안 제 자신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복수하려고 숨긴 거예요? 복수요? 지우가 차갑게 웃었어요. 전 그냥 진실을 보여드린 것뿐이에요. 아버지 장례식 날 저한테 이혼 서류 던지신 분들이 왜 제게 기회를 달라고 하시죠? 지우가 가방을 들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참, 시어머님, 제 팔찌 가지고 계시죠? 동진이 감정서를 내밀었습니다. 청나라 황실 유물입니다. 감정가 5억 원. 성훈과 준혁이 경악했어요. 돌려받고 싶지 않아요. 경찰서에서 절도죄로 신고했으니까요. 지우가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지우가 돌아서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의 능력을 숨기라고 하지 않아요. 자랑스러워하죠. 전 이제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 지우와 동진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후련해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으셨네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실력으로 인정받으라고. 지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어요. 1년 후 가을 서울 도심 대형 건축 세미나. 무대 위에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어요. 다음은 윤지우 건축가님의 강연입니다. 카이스트 수석 졸업, 건축대전 3년 연속 수상, 그리고 현재 대한건설 회장이십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오랫동안 제 이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의 아내, 며느리로만 불리고 싶었죠. 제 능력이 상대를 위축시킬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숨기는 게 아니라 함께 빛나는 거라는 걸요.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무대 뒤 친구 소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 진짜 멋있더라. 고마워, 소희야. 내가 깨워줘서. 둘이 포옹했습니다. 지우야, 너 정말 많이 변했어. 눈빛이 달라. 응, 이제 나답게 사는 거야. 2년 후 가을, 윤창석 건축 장학재단 개소식. 대형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윤창석 건축 장학재단 실력으로 꿈꾸는 건축가를 위하여. 식장 중앙에 아버지의 대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가 무대에 올랐어요.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려요.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숨겨야 했던 사람들을 다시는 없게 하겠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이 시작됐습니다. 21살 여학생이 상을 받으러 올라왔어요. 부모님 이혼 후 학비가 없어서 지우가 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꿈꾸세요. 학생이 눈물을 흘렸어요. 마지막 장면, 새로 완공된 건물 앞, 건물 명판이 보였습니다. 윤창석 커뮤니티 센터 설계 윤지우. 지우가 자신이 설계한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동진이 옆에 섰습니다. 회장님 첫 작품이네요. 본명으로는 네,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아버지와 어린 지우가 건설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우가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아빠 약속 지켰어요. 저 이제 실력으로 인정받는 건축가예요.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보였습니다. 지우의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어요. 진짜 나로 사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수였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숨기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함께 빛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